유재석, 김미경, 유수진, 존리 등등등등이 모여서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채널을 기획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클립을 기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조회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질문을 받는 빈도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메타를 이끄는 CEO가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언급한 것 때문에 되게 많은 레포트들과 칼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SNS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수강생 2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 가운데 아주 유의미한 숫자가 저에게 그 현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내용들을 들었을 땐 어떤 거였냐면 알고리즘이 심하게 변했는데 나는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진짜 알고리즘이 변하고 나서 너무 지표가 훅 떨어졌다가 라방을 듣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컨텐츠에 좀 변화를 줬더니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변화 가운데 어떠한 것을 좀 취하고 어떠한 것을 조심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면 이 변화 속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되는 내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면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인플루언서 반열에 이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5만도 넘고 10만도 넘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선생님 알고리즘 변화 저는 영향 안 받았고 오히려 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성장했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미 성장한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먼저 했냐면, 요번에 돌고 있는 썰은 뭐냐면 이미 성장한 사람들한테 불리해지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리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한 사람들이 좀 긴장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장했던 분들이 이러한 패턴이 좀 있으면 그때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불리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파악이 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작한 계정들은 유리할 거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콘텐츠에서 결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뉴스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개념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출과 도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의 컨텐츠가 세상에 발행이 되면 몇 명을 만날지에 대한 값을 좀 부여받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팔로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분들께 내용이 가다 보니 당연히 팔로워가 정말 많은 사람이 더 유리했겠죠? 그런데 요번에 발표가 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관심사 기반으로 내용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할 예정이다 보니 여러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팔로워의 숫자가 별로 안 중요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팔로워를 보유하느라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좀 허탈할 수 있는 발표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몇만 팔로워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사 기반으로 굉장히 공평정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거냐, 그렇게 이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관심사 기반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변화가 온 거니까 내 컨텐츠가 정확하고 적합하게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졌다.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도 아빠님이 적어주신 글이 사실 요번에 있었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되게 생생하게 담아주셔서
주셔서 참 감사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장하고 뭔가 가치 있게 여길 예정이면 그것이 조금 모호하고 주제가 유연하게 느껴져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변화가 있은 이후로는 주제가 선명하고 뾰족할 때에는 퍼져나가지만 다소 주제가 좀 넓고 모호하고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가게 됐을 때 과거와는 달리 훅 떨어진 도달과 노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조율이 불가능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건 거죠. 현장 강의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뾰족하게 정확하게 주제 선명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콘텐츠에 반영을 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사. 정말로 관심사 기반으로 예를 들어 별이 관심사 인 사람들에게 내가 별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별과 별이 만나서 빵 터질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콘텐츠가 어디로 뿌려져야 될지를 모르겠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될 확률이 무척 낮아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도 보유하고 있었지 않았더라도 별 무리에다가 등장하자마자 정확한 섹시한 별을 딱 던질 수 있으면 그 별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머 못 보던 별이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뾰족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의가 될지 그리고 어떤 타겟들을 만나서 어떤 매력을 발산할 건지 아시는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내보내시는 걸 신경 쓰신다면 그 상태에서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느끼는 굉장히 선명한 변화는요. 남의 것을 갖다가 성장하는 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AI가 사용 가능해졌고 사칭과 사기가 많아지면서 정말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어요. 한 예로 광고 시장에서는 유명인의 얼굴을 가져다가 유명인의 메시지를 붙여서 이 사람들이 마치 광고를 돌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단톡방으로 모으고 거기에서 사기를 치는 행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당하신 분들이 유재석, 김미경, 유수진, 존리 등등등등이 모여서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한 피해액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그것이 수천억의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서 어딘가 존재하는 소스를 그냥 가공한 것 남의 것을 그냥 내 것처럼 해서 사기치고 사람들을 사칭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느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어떤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냐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표절에 대해서 얼마나 과거에 엄격하고 지금도 엄격한지를 생각해보면 누구의 노래를 표절하거나 누구의 논문, 책을 표절하면 그분들 진짜 뉴스에 나오고 매장당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SNS라고 하는 곳이 남의 저작권을 남의 컨텐츠를 그냥 클립 출처도 없이 따와서 너무 좋은 반응도를 이끌어내니까 성장하고 팔로워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게 너무 만행하고 있어요. 방송국이 공들여서 큰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서 가장 섹시하고 재밌는 부분을 누군가가 개인이 따와서 한 10초 클립으로 만들었는데 걔가 빵 터져버리면 방송국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클립을 따온 개인이 큰 돈을 벌고 기회를 잡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좀 생기기 시작했냐면 어딘가 존재하는 소스를 내가 그냥 굽기만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나는 어딘가에서 영화를 따올 거야, 난 드라마를 가져올 거야, 뭐 엔터를 가져올 거야, 남의 소스에서 재밌는 부분들을 클립해서 붙여볼 거야, 그리고 성장할 거야, 큐레이션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흐름은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여전히 남의 것을 큐레이션해서 성장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그러한 채널들이 단속을 당하고 제재를 당하고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경고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점점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아담 모세리도 그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채널을 기획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클립을 기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